안녕하세요. 코드블랙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오늘은 기업과 지금 산업분석에 대해서 좀, 처음, 영상을 좀 안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짜리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꾸준하게 오늘 전체 틀을 좀 안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파생해가지고 아마 하나의 재생 목록에서 아마 가지치기로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게 어제 2차전지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해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일단 여러분께서 제가 뭐 앞에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23년 키워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3년 장세 키워드 쏠림, 차별화, 요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심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랑 쌍벽을 이루는 여러 이제 포스코 그룹주, 요거를 좀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일단 저는 사실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당장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좀 더 치고 나가는 부분, 어쨌든 탄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포스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고자 준비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7월 11일에 7월에 뭘 했습니까? 밸류데이. 자, 포스코 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통해서 이전에 알려진 거와 달리 조금 더 투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상향, 모든 게 다 지금 상향이 됐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향이 된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7월 2차 포모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에 매출액 60조 원, EBITDA 15조 원을 창출하는 사업 목표를 발표를 했었어요. 매출액 62조, EBITDA 이렇게 할게요. 상품 창출률 이제 15조.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됐죠. 요 이후에 공매도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크니컬의 전통적인 이제 철강 업종이에요. 철강 업종. 그래서 성장 퍼가 없고 그냥 PBR 밴드 늘 1배 이하의 좀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는 건데,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2차전지 밸류를 받기 위해선 PBR 이제 1배에 대한 부분이 올해 저의 개인적인 제가 바라봤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1배에 대한 건데, 근데 이게 좀 순식간에 좀 도달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기폭제 역할을 7월에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실적의 방향성과 규모 등이 결국엔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가이던스에 대한 시사점을 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리튬이 중심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뭐 리튬 가격에 대한 가격이 무슨 뭐 하락했다 빠졌다 이렇게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리튬 중심으로 니켈, 그리고 리사이클,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한 뭐 구동모터, 뭐 부품 같은 것도 있죠. 구동모터라든지 아니면 자원개발 등 그런 부분 통해서 이제 차세대 등 이제 6개 분야로 좀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2030년에 대한 장기 전략과 생산 능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매출의 에비타 가이던스가 좀 제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 아쉬움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2030년 이후에 대한 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물론 그에 대한 2030년까지에 대한 계획이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됐을 땐 그 이상에 대한 포석이 깔린다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포스코가 포스코 제철에서 일단 포항 제철, 그 후에 이제 광양 제철에 엄청난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그냥 어떤 격전적 이제 변화에 대한 큰 시기를 이어왔었죠. 그러면서 뭐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하나가 뭐 좀 말이 많긴 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정우 회장을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포스코 캠텍 현재 포스코 퓨처엠 이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컬 포스코 캠텍 이제 회장 출신으로 이제 그룹 회장에 올라섰는데, 미래 먹거리를 2017, 18년도부터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력을 좀 제가 보면은 아르헨티나 요모임수를 2018년, 요게 지금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아르헨티나 요모임수, 그다음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그리고 포스코 ESM 이거 합병을 하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리튬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진율이 그러면은 홀딩스에 대해서 어느 게 제일 크게 작용하냐? 리튬입니다, 리튬. 그러니까 뽑는 족족 이제 마진이 남는 건데, 이게 바로 거기에 중심에서 아까 방금 알아보면 아르헨티나 염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산인데, 대략적으로 이 염호에서 발생된 이제 마진이 한 90, 한 8, 90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광산에 대한 부분이 마진이 한 4, 50이라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마진 자체로는 한 60 내지 70 정도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갖고,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니켈 양극재까지도 뭐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음극재, 그다음 리사이클 관련된 것도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게, 결국 이 모든 거를 보자면은 뭡니까? 완전한 수직 계열, 즉 2차 전지 성장에 있어서 또 시대에 있어서 빼놓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사실 리튬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 말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 뭐 하이드로리튬, 뭐 어반리튬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뭐 하이드로리튬 뭐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리튬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이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강에 대한 시발점이 포스코라고 하면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점이 결국에는 포스코홀딩스로부터 이렇게 좀 뻗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중심을 갖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로 이렇게 좀 뻗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중심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면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굳이 뭐 멈춰서 갈 게 아니라, 물론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보자면은 약간 좀 지루함이 따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어쨌든 공매도도 좀 많이 솔창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PBR 1배 단에서 여기서 좀 자리를 잡고 물량 소화를 해 나가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그 철강에 대한 밸류를 여러분께서 철강에 대한 밸류만 놓고 보면은 고평가 영역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철강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쵸? 그러니까 철강이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철강에 대한 베이스는 결국 저가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틈틈이 분기 배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리튬의 가격에 대한 등락이 있지만, 결국 뭐 전기차 성장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완성차에 대해서 여러분, 전기차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량 생산 체제, 대량 생산, 뭐 포드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조금 더 대량 생산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202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만큼 더 전기차 성장을 할까요?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적으로 글로벌에서 한 15, 20이 안 넘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올해 미국은 뭐 10% 내외인데, 미국에 대한 성장치를 봤을 때도 아직은 한참 더 나아갈 방향. 이제 시작 단계다. 물론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와서 우리 시장이 23년 키워드가 제가 뭐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했습니다. 솔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솔림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온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 베이스로 보자면은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보수적으로도 훨씬 더 적정 가치에 대한 높게 상향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적정 시총에 대해서도 약간 그냥 리튬 관련 유사업체에 대해서 뭐 이베이비타에 대한 7.1배 수준을 반영하면은 확 증가해요. 이제 한 보수적으로 봐도 한 90에서 100만 원까지는 이제 적정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했을 때 충분히 뭐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뭐 한 번에 모든 투자금을 다 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적으로 조금씩 적금식으로 뭐 한 주, 그다음에 오늘 또 이 정도 되면 뭐 오늘 요거는 하나 좀 적금해서 좀 사볼까? 적금 대신에 이런 거를 좀 가격 상단을 정해놓고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매일 같이 보게 되면은 차라리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자산 배분, 여러분의 자산 자체에 대한 배분, 그러니까 뭐 하나의 계좌를 놓고 이것만 하고 그만이야. 뭐 하나의 계좌는 이렇게 좀 묶어 놓는 걸로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정말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판단해서 진행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으로 다 안내드릴 게 아니라 이건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토리에 대한 거를 좀 쌓아갈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봤던 부분과 가장 유사하게 좀 리포트도 나오는 한투 쪽에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좀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이게 비교한 게 그냥 내용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러분께서 요 자료를 또 좀 뭐 어디 뭐 맘먹고 구하면 구하는데 이게 차라리 제가 좀 더 이거를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 드리면은 훨씬 더 편하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오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자, 2차전지 산업의 생태계가 가장 잘 구축되고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중 하나. 근데 에코프로는 양극재에 대한 거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양극, 음극, 리사이클, 그 다음에 리튬에 대한 것까지. 여기에 또 뭐가 있으면 상사 있잖아. 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따라서 자원 개발이라든지 구동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착착착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핵심 소재 리튬을, 자, 요게 팩트죠. 제가 리튬에 대해서 가장 아마 이번 영상에서 리튬에 대한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 같은데, 대량 생산,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된 기업, 대규모 공급. 예, 뭐 같은 개념 보면 되겠죠. 이 역량이 갖춘 유일한 기업이 바로 이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고, 사실 리사이클을 통해 뭐 리튬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해요. 향후 이 분야에 더 많은 기업이 뛰어들 수 있어요. 그 리사이클은 지금 굉장히 뭐 언급된 것들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염수 뭐가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2018년부터 준비했어요. 염호, 그리고 광물을 통한 이제 리튬, 광산이죠, 광산. 네,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지금 아마 아르헨티나가 IRA에 이거 인플레이션 법안에 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인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아마 계속 조율 중인데,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주가가 좀 뻥튀기. 그러니까 그 제 가치를 찾아가는, 뻥튀기가 아니죠. 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좀 한번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스로는 55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 가격권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를 할 거고, 지금 오늘 요 정도에서 좀 차트를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서 좀 포스코홀딩스는 1차적으로 마감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 작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좀 전환을 했잖아요. 2022년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광양제철소 완공 이후에 포항제철에서 포스코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철강 생태계를 구축해 나섰다면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바로 어떠한 포석입니까? 여기서 좀 요약하면서 가죠. 지주회사 전환,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포스코 케미칼을 퓨처엠으로 이름을 또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좀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또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지주사 산하의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을 또 설립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을 엄청나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까지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석, 북미 지역 리튬 생산을 통해 또 이 부분에 지금 약간 2030년에 이제 7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런 생태계, 그리고 2차전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했을 때 가장 적합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발빠르게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축이 아마 이 포스코홀딩스로 인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뿌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되게 의미 있는 게 여기서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월봉입니다. 그쵸? 이거 보이세요? 지금 몇 년간일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천정 구간인데, 쭉 볼게요. 쭉 보자고요. 쭉 볼게요. 지금 여기 구간이죠. 이게 지금 대략 한 12년의 박스권이에요. 이거를 올해 뜬 거예요, 올해. 그쵸?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PBR 1배로 오고,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46조잖아요.
뭐 최근에 좀 조정도 받긴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50만원 떤에 55만원 단에서 60만원 요 구간에서 하고, 하단에 봤을 때는 이제 한 55만원 정도에서 좀 저점에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재차 반등해서 또 한 번에 좀 변하기에서는 이제 60만 원으로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한번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여러분께서 올해만 보고 간다라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장기뷰로서, 물론 저 역시나 장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어나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크게 한번 뭉뚱그려서 좀 안내 드려봤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하는 영상 올려드릴 거고, 이 기반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있고, 또 장비주들 이렇게 해서 2차 전기는 쭉 한번 관심 갖고 봐야 될 이제 대장격들, 각 소재라든지 장비에서 좀 중심적으로 놓고 봐야 될 거를 우선적으로 안내하면서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좀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절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2차전지 성장에 있어서는 빼놓고 볼 수 없는 선택 아닌 필수적인 그런 기업 중 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년간의 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이 시작점이 올해 2023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랙님들, 자, 늘 저와 함께 이 채널 코드블랙TV를 통해서 여러분의 편안한 그런 쉬어가는 공간, 그리고 여러분께 투자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아직은 좀 영상이 제가 오랜만에 해서 좀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좀 8월 조정 상세가 이어지는데 여러분께서 이 부분 너무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